가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만남이다, 또 희망이다, 생명이다 이런 쪽보다는 떨어져 내리고 또 흩어지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이런 단어가 훨씬 더 가깝게 와닿죠. 가을이 주는 느낌 자체가 헤어짐 그리고 이별 이것이 훨씬 더 그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말이에요. 보통은 헤어진다, 이별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이라고 하는 느낌과 계절과 맞물리면 그게 고통을 준다거나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어떤 자연의 순환 법칙을 통해서 당연하게 와야 할 것이 온 헤어짐, 와야 할 것이 온 또 뭐 이별,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다 해마친 시간대의 끝에 서서 떠나 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넉넉함을 주는 헤어짐, 넉넉함을 주는 이별, 그거라면 못할 일도 없겠죠. 이 파티에는 어떤 규칙도 없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면 된다. 하지만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내 앞에서 절대 울지 않을 것. 이게 뭐냐면요. 지난 여름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 오하이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한테 도착한 특별한 초대장이에요. 행위 예술가인 베시 데이비스가 지인들에게 보낸 파티 초대장입니다. 2013년에 루게릭병이 걸려서요. 몸과 신경이 마비되어 가던 데이비스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 파티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런 초대장을 보냈던 거죠. 며칠 뒤에 그녀가 주문한 대로 친구들과 친척 등 30여 명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1박 2일 동안 어떤 사람은 첼로를 연주하고 또 누구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하여간 이색적으로 그 파티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1박 2일의 멋진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이 파티의 마지막 날 저녁에 데이비스는 그녀의 생애의 마지막 석양을 물끄러미 바라본 뒤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허깅을 하면서 키스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모든 인사를 마치고 그녀는 잠시 쉬려는 것처럼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그리고 4시간 뒤에 이승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이 생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숨을 거둔 그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풍경과는 사뭇 다르죠. 데이비스가 선택한 평화롭고 고귀하고 위험 있고 그리고 유쾌하면서도 합법적인 그런 죽음. 이걸 존엄사라고 합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존엄사. 이건 지난해 말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안락사법에 따른 그런 바로 이별 파티였던 거죠. 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을 논제로 올리기 이전에 누구나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바라는 그런 죽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가에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가진 생각 하나가 그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떨어지는 직전에 내가 뭘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바로 첫 생애가 될 것이다. 굉장히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희망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내 죽음을 마지막 결정하는 거라면 내가 가지는 행동과 내가 가지는 생각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병원에서 연명치료로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름다운 자연사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전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언젠가 닥쳐오게 될 죽음의 순간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리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라고 유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거죠. 여행을 할 건지 이렇게 데이비스처럼 정말 초대장을 보내고 마지막 이별 파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축복받으며 떠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내 죽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또한 한번 화두 삼아 물어보는 것. 이제는 그런 물음들이 두렵지 않아야 되고 즐겁고 유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은 정말 달라질 테니까요. 지난 여름엔 제가 너무도 평소에 존경하고 그리고 늘 또 많이 아끼고 저를 많이 아끼고 또 사랑해 주셨던 스님이신데 진관사의 회주이신 진관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입적하신 이후 49제까지 스님의 그 지나간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스님에 대해 많은 걸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상자 스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회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한 30여 시간 가까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과 미리 이별을 하는 유언을 하셨다. 말이 유언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담을 남겨주셨다는 얘기죠. 상자들은 상자들대로, 손주는 손상자들대로, 또 거사님이나 보살님들 각각 함께 했었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 한마디씩 이별을 하셨다 그래요. 미리 사전에 의식이 있을 때 한마디씩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님께서 다 말을 마친 뒤 대중에게 한마디씩 다 마치고 난 뒤에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잘들 살아라.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던지요. 승과 속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와 고마웠다, 잘 살아라, 화합하거라. 너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전생사부터 우리는 깊은 인연이었다.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거라. 이런 한마디의 법음을 남겨주시고 안녕, 잘 있어 라고 인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고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떠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나요? 올가을엔 우리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한번 상상하고 떠올려 보는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